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어촌 주택 관련해서 비과세 관련 특례 규정들을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농촌으로 가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농촌에서 농사를 짓다가 예를 들어서 이 동탄이나 이런 신도시로 이농을 해서 옮긴다거나 또는 상속이 개시되는데 부모님께서 저 시골에 있는 농촌 주택을 사시다가 상속으로 요 주택이 들어온 경우에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다가 그 자그마한 시골 주택에 의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법에서 농어촌 주택 관련해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득세법 제155조의 시행령 155조의 7항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어촌 주택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이 상속주택과 인농주택, 귀농주택이 있는데요. 우선 상속주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다면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조그마한 상속주택을 물려받았어요. 그럴 때 기존에 우리가 일반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이 상속주택이 들어왔을 때 일반 주택이 예측하지 못한 상속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15억짜리 도시에 있는 주택이다. 근데 이 5천만 원짜리 주택 때문에 비과세가 무너지는 황당한 경우들이 발생하다 보니 법에서는 이 상속주택이 농어촌 주택이고 해당 부모님이 5년 이상 거기에서 거주를 하셨으면 상속주택을 없는 걸로 봐줘버립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상속주택 비과세 규정이 따로 있는데 이 농어촌 주택은 상속주택을 먼저 취득하든지 일반주택을 먼저 취득하는지에 관계없이 이렇게 일반주택을 양도했을 때 우리가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 활용하시면 좋은 규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농어촌 주택에서 이제 인농주택에 대한 대체 취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농사를 짓다가 이제 이 농업이 지겨서 다른 도시로 이전해서 직업의 전환을 가지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죠. 그때 이제 인농주택을 과거에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 이때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혜택이 배제가 되죠. 이 인농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일반주택을 예를 들어서 도시에 있는 일반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특이한 것이 이 농어촌 주택을 팔았을 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택을 팔았을 때 혜택을 줍니다. 얼핏 봐서는 농어촌 주택을 팔았을 때 혜택을 줘야만 되는데 그러면 이거 농어촌에서 이제 농사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을 장려하는 경우가 나오다 보니까 일반 주택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일반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이 농어촌 주택은 없는 것으로 봐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비과세 해수 제한이 없이 일반 주택이 있는 경우에 계속해서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이게 농사를 짓는 경우에서 직업의 변경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 또 세대원 전원이 이제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걸 지켜버리면 다른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농촌 주택을 배제하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라는 거고, 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귀농주택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이제 귀농주택이라는 것은 도시에서 살다가 요즘 나는 도시의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제주도나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토마토 농장, 방울토마토 이런 것들 우리가 재배하면서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다 해서 이전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농촌에 대해서 이농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이제 농어촌 주택에 대한 귀농주택 대체 취득 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일반주택이 예를 들어서 도시에 있는 일반주택이 있다가 우리가 귀농을 해야 되죠. 귀농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일반주택을 팔아버리면 이때 이 귀농주택을 우리가 샀다 하더라도 일반주택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이 또한 5년 이내에만 양도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대체 취득은 3년인데 이것은 이제 5년 이내라는 기한이 늘어나는 규정이 있고, 다만 우리가 이제 요 일반 주택에서는 5년 동안 우리가 거주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건이 하나 더 있는데 이 귀농주택을 취득을 할 때는 이 귀농주택 요건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10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농지와 함께 취득을 해서 귀농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농부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고 귀농주택이 고가주택이 아니고 등 일정한 요건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귀농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일반 도시의 주택을 팔 때는 우리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이 귀농주택이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 도시에 있던 주택은 고가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아주 이제 혜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정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하면 농어촌의 주택이 있더라도 도시에 있는 주택을 비과세 받는 데 있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 규정은 상속주택과 인농주택과 귀농주택의 차이가 어느 정도 조금씩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블로그에 잘 정리를 해 두었으니 그 부분을 잘 염두하면서 농촌에 집이 있거나 농사를 짓기 위해 넘어가더라도 우리가 양도세를 받을 수 있으니, 그런 농지와 농어촌 주택에 대한 규정을 잘 아는 저희 세무회계법인 도담의 김정한 세무사와 함께 하시면 양도세, 여러분들의 아까운 양도세 저희가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세무회계 도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